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종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충북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원 모임을 갖고 천안 세종 공주 노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일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인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분권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지역업체와 동반천장을 외치던 대기업의 갑질 논란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유통업체들에게 횡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번째를 맞은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46명의 기업인들이 지역발전 공로로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세종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치적인 요구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호남의 막강한 정치적 힘을 고려할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조찬 간담회에는 호남 국회의원 28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해 세종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 약칭의 세호추를 결성했습니다. 모임의 목적은 KTX 천안 분기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호남선 KTX 분기역은 당연히 천안 아산이 됐어야 하는데도 결국 지금의 오송역이 분기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호추는 3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천안, 세종, 공주, 신설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무총리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호축 예산 반영을 요구키로 한 건 다분히 충북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용호 의원의 호남선 직선화 첫 성명 발표 후 불과 보름여 만에 추진기구를 결성할 만큼 호남 의원들의 움직임은 거칠 게 없습니다. 서울에서 목포 350km면 갈 수 있는 것을 서울에서 목포 370km를 돌아서 가야 하는 이 부당한 현실을 꼭 바꿔야 되겠다. 호남 의원들이 오송 분기역을 부정하고 나섰지만 충북은 맞대응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무한공항 경유를 관철시킬 만큼 정치적 힘이 막강한 호남과 대결 구도를 형성해봐야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호남선 직선화는 고사하고 세종역 설치조차 부정적인 국토부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충북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세종역을 신설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남 단거리 노선 50여 킬로미터를 새로 놓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지역 편의만을 위해 수조 원짜리 정책을 국회의원이 앞장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저희 CJB는 지역 상생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던 CJ 프레시웨이의 갑질 논란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본 유통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구의 한 지역식자재 유통업체는 CJ 프레시웨이와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CJ 프레시웨이가 20%였던 지분을 51%까지 늘려 경영권을 가지는 즉시 임원이었던 지역업체 주주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합작회사의 재무와 구매 등을 CJ 프레시웨이의 파견 직원들이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CJ 프레시웨이와 지역 주주들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청주에서 일어난 겁니다. 북일푸드는 연간 190여억 원의 매출 올리는 식자재 유통업체였지만 현재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 30여 명이었던 직원들은 모두 실직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이 계약서상의 그런 조항들을 다 면밀히 검토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계약의 불공정한 문제들은 조금 법적으로 표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역업체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이번 CJ 프레시웨이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한 정진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사안 좀 복잡한데요.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지역 업체와 대기업이 손을 잡고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경영 악화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 업체는 폐업 직전까지 몰렸는데 대기업은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경영 실적이라는 거, 실적이 악화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양측은 이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이 대기업이 지역 중소업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CJ는 지역 중소업체와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이 지역 상생과 동반 성장을 외쳤는데요. 결국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지역은 나 몰라라 하고 현재 발을 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빠져나가면서 지역업체는 도산 위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1년 매출액이 약 190억 원, 그리고 업력이 30년이 될 정도로 충북에선 상당히 손꼽히는 식자재 유통업체였는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망하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CJ는 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계약금 반환 등 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10억 원이 넘는 매출거래처에 채권 가압류도 설정한 상태입니다. 자본이 많다는 이유로 항상 대기업만 피해를 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회사는 애초부터 CJ와 지역업체의 합작회사죠. 거기에다가 구매와 전산, 물류는 CJ에서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사실상 경영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악화의 책임은 자신들은 단 1원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경영 실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건 함께 경영을 했다면 책임도 함께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대기업의 자세라는 거죠. 관련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에 맞는 기업 윤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답게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반 성장입니다. 근데 이번 사례를 보면 동반 성장이라는 말로 현혹해서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지금 현재 그 대기업인 CJ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CJ는 이번 문제가 이 대기업과 지역 중소업체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는 이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한 민사 사안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가 보도해 드렸듯이 계약서에는 지역업체 측에 불리한 각종 독소 조항이 좀 포함되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대기업이 지역 중소업체를 상대함에 있어서 좀 아쉬운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재판 결과 또 나오면 다시 한번 보도를 좀 해주시죠. 정진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 기업인들의 잔치인 12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충북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기업에게 각종 상이 주어졌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음성에서 반도체와 전구체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메카로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12회 충북 기업인의 날을 맞아 종합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의약품 생산업체 한국판비오가 경영대상을 받았고, 태양광 인버터를 생산하는 다스테크가 기술대상을, 주식회사 뷰티 화장품이 수출대상을 받는 등 4개 업체가 부문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너무 큰 상 받은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겠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충북 기업인의 날 행사에는 도내 자치단체장과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품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46명의 기업인에게 각종 상이 주어졌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 덕분에 경제 성적표가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충북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드리고 우리 모두 기업인들을 위해서 박수를 크게 펴주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 분쟁과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 나라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충북 경제 4% 실현에 성큼 다가서는 등 기업인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실현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수상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보증 특례 지원, 세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는데 재정분권 측면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그동안 도로나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등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시군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록, 과태료 부과 등 571개의 국가 사무가 지방에 이양됩니다. 조례도 집행부나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도 사업 예산을 지원해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 지방의회 수건인 정책보좌관이 도입되고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도 단체장이 아닌 의장이 갖게 됩니다.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 속에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당초 지방에선 1,119건의 국가 사무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7대 3이 아니라 6대 4까지 저는 재정분권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연방제 수준의 어떤 분권 또 지방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법 개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 분권 개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주민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지방의회 무용론과 정치 혐오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도내 11개 의회 의정비는 월 평균 287만 원으로 최근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의정비를 월 423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리 유치원으로 실명이 공개된 청주 은성유치원의 폐원 신청과 관련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의 유휴교실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혹시 모를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이나 휴 폐원이 발생할 경우 기간제 교사를 투입해 원아들을 분산 배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약재인 황기는 대개 삼계탕 국물 맛을 내는 용도로 알고 계시죠? 실험 결과 이 황기가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세명대 한방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황기와 홍주의 색깔 등을 내는 한약재 지치를 농축해 황기 복합물을 알약으로 만들어 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한 것입니다. 12주 동안 진행된 관절염 치료 임상시험의 결과입니다. 8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진짜약과 가짜약을 투약했더니 통증 감소 등 관절염 개선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신 동의보감에서도 황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와 혈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주로 있지만은 그밖에 이제 근골을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의 어떤 그런 그 유효성이 있는 이번 임상 시험은 한약재이지만 대개 음식물의 재료로 쓰였던 황기와 지치에 관절염을 개선하는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성분이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가장 좋은 추출물을 저희가 만들어서요. 그게 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축을 실시를 했고 그 대량 추출을 해서 농진청은 황기 복합물에 대해 특허 등록을 완료하는 한편 건강식품 개발을 통해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어제 저녁 청주 국제공항역 인근에서 20대 남녀가 무궁화 요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둘은 연인 관계로 알려졌는데요. 엿새 전 제주도에서 청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달려야 할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정차한 기차 옆엔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철로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청주국제공항역 인근에서 20대 남녀 2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27살 김모 씨와 22살 이모 씨는 충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이 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연인 관계로 24일 제주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인 30일엔 두 사람 모두 오후 6시 5분 청주발 제주행 비행기를 예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비행기를 타고 있을 시간에 공항에서 1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철로에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미안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통화내역하고 카드 사용내역 훑어봐야죠. 그리고 카드 사용한 장소에 가서 탐문하는 수밖에 없죠. 사고 현장이 워낙 외딴 곳이고 주변 CCTV와 열차 블랙박스도 없어 경찰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 위치를 세명대로 옮기는 절차가 공식화됐습니다. 제천시는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와 세명대의 남는 땅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상생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천시는 옛 동명초 자리에 세명대 상생 캠퍼스와 시민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 충북 진로교육 페스티벌이 충북 진로교육원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10개의 진로체험 부스와 58개의 진로체험 부스가 마련돼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상담과 진로 특강, 이색 체험마당 등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18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가스안전 분야 신사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단양 지역 15개 기업과 구직자들이 참가하는 단양군 일자리 박람회가 단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채용관과 기업 홍보관 등 36개의 홍보 상담 부스가 운영됐으며 취업 특강과 함께 현장 면접도 진행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 등으로 윤남진 도의원과 노인복지관 직원 등 5명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